예, 안녕하세요. 링컨의 마크입니다. 오늘은 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뭐 현대자동차나 뭐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계열사에 제일 많이 지원을 하니까, 현대자동차가 1년에 매출 대략 한 어느 정도 올리는지 아나요? 네? 까먹었어요? 한 어느 정도 올릴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가 매출이 20조? 20조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뭐예요? 그러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이제 전체 그룹적으로 해서 1년에 대충 차를 몇 대 정도 생산하는지 아나요? 한번 추측해봐요. 몇 대 정도 생산할 것 같아요? 글로벌하게 전부 국내 시장하고 해외 시장하고 다 합쳐서. 이제 자동차 쪽이나 자동차 부품 쪽 아니면 또 요즘은 뭐 전자회사나 이런 데도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전장 사업부 쪽으로 해갖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마 지금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자동차가 어찌됐든 사람을 지금까지는 이동시키는 이제 도구였었는데 그 이동시키는 도구가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이 되면 그 안에서 많은 일들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영화도 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연관된 비즈니스가 지금 물론 현재 자동차 업계가 되게 힘들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는데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성장할 산업이면 또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삼성전자나 LG전자도 전장 사업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러는데 일단 현대자동차가 요즘 자동차가 좀 부침이 심해갖고 그러니까 2, 3년 전쯤에 현대자동차가 매출이 한 90조 정도 했었거든요. 기아차는 한 40몇 조 정도 했었고, 근데 2, 3년 동안 뭐 거의 비슷해요 지금. 그리고 순이익은 거기서 조금씩 줄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예전에 한참 현대자동차가 잘 나갈 때는 90조 매출을 할 때 한 영업이익이 12조 막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점점 줄어들어서 요즘 뭐 1조, 2조 막 한 2조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네, 근데 어찌됐든 현대자동차가 그렇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지금 자동차 생산 대수 기준으로도 뭐 이제 매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거의 1위하고 2위는 번갈아 가면서 토요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폭스바겐이 하고 있어요. 한 1100만 대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위는 GM 한 1000만 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4위는 르노 리산 한 900 몇십만 대 정도 하고 현대 기아차가 한 800만 대에서 왔다 갔다 정도 하거든요. 이제 현대 기아차가 이제 탑5인데 5위 정도 되는데 일단 오늘은 뭐 이제 전기차 얘기가 나와서 테슬라가 이제 전기 자동차 상용화에 제일 처음에 불을 댕겼잖아요. 그 불을 댕겼을 때는 그 어떤 기술을 좀 사용했었냐면 앨런 머스크가 공학자고 굉장히 이제 천재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앨런 머스크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존에 있던 거를 좀 뒤집어 보거나 새로운 방향 쪽에서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배터리가 크게 보면 그 당시에 세 가지가 있는데 원통형이 있고 각형이 있고 팩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배터리 중에서는 제일 발전된 건 팩형이거든요. 지금 LG전자가 팩형 배터리. 왜냐면 팩형이면 이렇게 공간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삼성 쪽에서 삼성 SDS나 뭐 이런 데서 하는 게 각형,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보통 회사들이 뭐 파나소닉 이런 데가 이제 원통형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어찌됐든 가장 진보된 형태는 팩형이 제일 발달, 그 다음 각형, 그 다음 원통형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전기 자동차의 제일 큰 문제점이 충전하기도 불편한데 또 충전 거리가 많이 안 나면 되게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미국이야 물론 이제 뭐 개인 주택도 많으니까 주차장에서 충전을 할 수는 있지만 거리가 넓으니까 장거리를 뛸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전 거리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앨런 머스크가 전기 자동차를 제일 처음에 상용화할 당시 보통 100km에서 200km 정도 나갔었어요. 근데 앨런 머스크는 한 400km나 500km는 달려야 이게 상용화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럼 400km나 500km를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자동차 배터리가 이게 아직 전기 자동차가 상용화가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이 되게 비싸요. 또 공간도 또 많이 차지해.
그러니까 이거를 거리가 나오게 하려면 결국은 3개, 4개를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가격도 너무 비싸고 공간도 너무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앨런 머스크가 생각을 바꾼 거죠. 아니 자동차에 쓴다고 그래서 꼭 자동차용 배터리만 써야 될 일이 뭐가 있냐. 예를 들면 휴대폰이나 뭐 데스크탑 같은 데는 조그만 이제 건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량 생산이 되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되게 싸거든요. 그럼 500개, 1000개 바닥에 쫙 깔고 이거를 교류로 연결하면 똑같은 기능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다만 이제 그거 할 때 조금 이게 열에 취약해서 화재에 날 확률이 높아서 화재가 좀 덜 날 수 있게 좀 뭔가 보안 장치를 해서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테슬라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갖고 테슬라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앨런 머스크가 좀 욕심이 생긴 게 이거를 좀 더 대부분 나라에서 보조금을 하니까 보조금을 하고 좀 더 가격이 싼 양산화를 만들어 갖고 어떤 엄청난 흥행몰이를 한번 해보자. 이래갖고 모델 3를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앨런 머스크가 그렇게 천재인데도 사업이 진짜 쉽지 않았던 게 뭐냐면 이제 이 테슬라라는 게 그전까지는 외주를 줘서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뭐 그게 큰 문제가 안 됐는데 모델 3를 선수금을 엄청나게 받고 세계에서 엄청난 양이 하니까 이게 이 차를 어떻게 생산해야 되지? 근데 처음에 생각한 건 앨런 머스크가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 공장을 만들어서 완전 모든 거를 자동화해갖고 하면 이게 되겠다 해서 외부에서 돈 엄청나게 투자 받아갖고 뭐 이제 중국 기업 텐센트라든지 이런 데서 투자를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갖고 공장을 졌는데 이게 패착이 된 게 이 스마트 공장이 아직까지는 자동차는 공정이 되게 많잖아요. 이게 모든 걸 스마트 공장으로 하게 안 된 거예요. 그래갖고 생산이 제대로 안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약속을 못 지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졸지에 그냥 사기꾼이 돼버린 거예요. 약속을 언제까지 주겠다고 차를 못 주니까. 그러면서 테슬라가 굉장한 이제 위기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힘들어요. 힘든데 일단은 잘못을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부분 중에서 인간이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을 대폭 다시 바꿔야 되는데 스마트 있는 걸 다시 또 그 기계를 뜯어놓고 다시 사람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이제 대각국 모델 3가 슬슬 지금 이제 인도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사이 2년, 3년이 시간이 경과되면서 다른 회사들도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엄청 발전이 많이 된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예전만큼 그렇게 지금 그걸 끌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텐센트라는 기업이 되게 이제 앨런 머스크의 천재성에 매료되고 거기 투자를 많이 해줬는데 텐센트가 원래 이제 게임 기업이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요즘 게임이 엄청나게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텐센트도 자금줄 흐름이 예전만큼 원활하지 못해요. 텐센트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투자했거든요. 카카오 같은 데도 최대 주주고 YG에도 많이 투자되고 우리나라 기업들에도 엄청나게 많이 투자돼 있어요. 텐센트가. 텐센트가 게임 기업이면서 전 세계의 주가 총액이 삼성보다도 오히려 더 높을 정도로 아시아에서 제일 주가 총액이 높아요. 그 정도로 큰 기업이거든요. 텐센트가. 근데 어찌됐든 그런저런 일이 있어서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이제 전기 자동차하고 수소 자동차하고 전문가들은 일단 전기 자동차가 훨씬 상용화에는 좀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파트에 지금 요즘 보면 그 심해 전기를 이용해서 충전하는 곳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 전기 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곳들이 점점 많이 생기게 되면 아마 전기 자동차 보급이 좀 급속도로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고 수소차는 또 재미난 게 많은데 또 다음번에 시간을 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혹시 뭐 오늘 내가 설명했던 것 중에서 궁금하거나 물어보고 싶은 거 있는 거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일단 전기 자동차에 관련된 거는 요 정도로 하고 어찌됐든 전기 자동차 다음에 제가 이제 또 자율주행 자동차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어쨌든 자동차 연관 인더스트리가 되게 커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연구를 해두시면 취업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